자, 송영무, 조대엽 등 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를 경질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야당 3당이 공동 행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의당이 이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코너에 몰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 상층부로 현직 의원이나 지도부로 수사 방향이 확대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들은 애초에 이 의혹의 진원지인 문준용 특혜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고 자신들의 제보 조작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 해서 동시 특검을 주장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하면서 야 3당의 공조체제가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 3당을 합치면 지금 한국당이 107석인가 그렇고,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 39석, 그리고 바른정당이 20석, 이러니까 160석을 훨씬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이나 장관 임명 등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어제 전격적으로 다른 두 야당은 무시하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명 중에 1명은 좀 잘라달라고 청와대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임종석, 이 전병헌 실장과 정무수석이 아마 국민의당을 방문을 해서 1명 정도는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 머리부터 잘라야 된다라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 추경 심사에 복귀하고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그걸 받아들였고 어디 안 갑니다.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 여당의 근본적인 색깔이 우당이지 야당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호남 분들은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다고 생각하고, 대선에서도 2대1 정도로 이 문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싹쓸이로 안철수 국민의당을 밀어줬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될 만한 문재인 후보를 밀어서 자신들이 당선시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민의당의 일종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이걸 마치 국민의당 수뇌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안심을 시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추미애 대표도 좀 싫다 하면서 성의를 보인다고 조대엽을 하나 죽이고 송영무를 살렸습니다. 이 직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사과 이후에 이제 고리가 하나 풀어졌다 생각하고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서 강공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사당이 문준용 특검과 국회 보이콧으로 같이 압박을 해놨는데, 그런데 어제 벌어진 이 장관 1명 탈락과 그리고 임종석의 국민의당에 대한 사과, 이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국민의당이 추경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고, 좀 있다가 또 바른정당도 오늘 아침에 추경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추경에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턴을 했습니다. 보이콧을 이어갈 명분이 약해졌다. 송영무가 사퇴했어야 된다 하면서도 이렇게 순식간에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자, 인사 걸림돌을 치워야 민생 추경의 출구가 열린다고 현 정부를 사실상 지지하는 진보적 매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조차도 협치 물고 트는 쪽이 국민이 더 평가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청와대가 조대엽 하나 양보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대엽도 사실은 엉망인 인물입니다. 제가 조대엽이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에 출연했다가 출연료 떼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조대엽이 사실 문제가 있지만은 송영무는
조대엽보다 훨씬 더해서 조대엽의 문제가 송영무 앞에서는 어쩌면 좀 허접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청와대는 송영무를 밀고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의문인데요. 지금 국회 전반을 다 청와대가 자기 페이스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들을 한번 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해봅시다. 국민의당은 지금 복귀를 하지만은 어제 청와대가 국민의당에다가 검찰 수사를 선처해 주겠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내겠다 말은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오해고, 무슨 추미애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이 실수한 거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임종석이 와서 추미애 문제를 거론하면서 유감을 표했는데 청와대가 이후에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또 잡아떼니까 내가 백주에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추미애 발언에 대해서 자작시를 읊었겠나 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했고요. 사과를 가짜로 했다면 우리가 추경을 도와줄 수 없다, 우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냐, 추 대표가 반발하니까 슬쩍 자신들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임 실장이 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다 적었다면서 추 대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겠냐, 추미애 사과하러 왔지,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이 박 비대위원장을 예방해서 추경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그렇게 국민의당이 가고 난 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임종석이 추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사실상 추 대표의 발언을 청와대가 대리 사과하는 모양이 되면서 추 대표의 입장이 곤란해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후에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임 실장이 예방 중 추 대표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당의 박주선 대표의 격분을 초래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것도 넘어가고 결론은 국민의당이 추경에 참여하면서 국회를 이렇게 돌리는데 제일 먼저 투항했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 투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지금 참여할 듯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장관 한 명 바꾸니까 야당들이 갑자기 허물허물해졌고 특검 발의는 제가 볼 때 뭐 발의돼서 가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국민의당 수사 저지용으로 언급을 하다가 허지부지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 문준영 제보 조작 때문에 코가 끼었고 한국당은 다 아시다시피 성한종 리스트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코가 끼어있고, 그래서 이 코가 언제 끝날지는, 대법원에서 언제 때릴지는 그건 대법원 마음입니다. 대법원은 뭐 일정한 이 며칠날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쯤 끝이 난다 알아야 그때까지는 힘을 빼고 그 이후에는 힘을 내야 되겠다, 무슨 힘 조절이라도 할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정없이 허지부지한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의 제일 문제는 뭐냐? 바른정당은 그때 이 나왔던 사람 중에 10명이 돌아가고 황영철 의원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른정당에 뼈를 묻겠다고 울먹이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겨우 20명을 채웠는데 이 황영철 의원이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검찰의 수사를 밤을 새워서 받고 어제 아침 6시 반에 기각을 했습니다. 12일 오후 1시쯤에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을 상대로 검찰은 15시간의 수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를 한 이유는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 2억 원을 받아서 개인 용도로 썼다. 즉 보좌진 월급을
횡령했다는 일종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죠. 자, 19대 의원 시절에, 지금은 아니고 그때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 씨가 측근이겠죠.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 황 의원이 이것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황 의원이 일부를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황 의원이 2012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2억 원의 어떤 보좌진 월급을 다시 토해내게 해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황 의원은 김 씨가 원의 운영을 위해 업무 추진비 행태로 일부 월급을 돌려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거의 시인하는 것 같고 자기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겠죠. 당시 이 사실을 몰랐고 자신에게 돌아온 돈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황 의원 추가 소환은 없다라는 입장이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 처리를 검토할 거다라는데요. 자, 황 의원이 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황영철 의원이 코가 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상당수가 월급을 토해내게 해서 그 토해낸 월급을 어떤 목적에 쓰는가 하면 지부당에 사람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을 쓰게 돼 있는데 국회 사무실에 근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부당에 갖다 놓는 사람을 보통 중앙에 보좌진으로 등록해 놓고 한 명을 뺏어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일을 보는 사람은 지역의 선거나 주민들을 관리하기,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 사무소 월세를 주고 또 거기에 사무소 운영 경비에 그 사람 월급을 주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라고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회에서 그런 비용을 처리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비용을 아껴서 또 인마이 포겟을 좀 해보겠다고 이 보좌관들 월급을 생돈을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 뭐 4급, 5급 공무원, 6급, 7급, 8급 이런 공무원이니까 4, 5급 공무원 월급을 받는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되죠. 한 3명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월급에서 한 달에 뭐 한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줄 수 없겠죠. 계속 앉아 있으려면. 그 돈을 모으면 한 달에 뭐 한 400만원, 50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역의 사무실 운영경비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월급으로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지역에 사람이 법적으로는 7이지만 지역에도 필요하니까 지역에 일할 사람에 대한 월급은 너가 과도하게 받는 부분이니까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행화되어 있는 문제는 걸면 걸리게 되어 있는데 황영철 의원이 이제 타겟트가 됐고요. 결국은 이 황영철 의원은 이게 기소가 된다면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이제 당이 교섭단체의 해산 여부를 검찰의 처분만 바라게 됐고, 검찰은 또 정권의 검찰개혁한다는 정권의 처분만 바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의당은 열심히 이 문재인 정권의 서포터로 치어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죠. 요즘 저 당을 보면 저게 진보정당이 맞나? 진보정당은요, 현재 민주당식의 그런 어떤 가치나 정책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인데, 그냥 뭐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다. 최근에 무슨 송영무나 조대엽이나 타겟민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소리를 했지만 95%를 다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군시렁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도 정의당은 더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대엽 후임으로 노동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될 건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심상정이 해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자 한번 봅시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건으로,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그리고 바른정당은 황영철로, 정의당은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미끼로 전부 다 미끼를 던져놓고 코를 끼워 넣으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 우리가 비록 120석밖에 안 되지만은 이걸 가지고 신경 쓸 거 없다. 자, 이 지난 대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문재인 캠프에 대해서 상당히 악담을 퍼붓고 국민의당으로 갔던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걸리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이 암시들이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전부 아주 그냥 고분고분했습니다. 좀 이렇게 발악을 하다가 다들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실정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코를 끼워서 몇 년을 끌고 갈 것 같습니까? 몇 달을 끌고 갈 것 같습니까? 이 정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청와대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야당입니다. 왜? 코가 끼이면 죽여라 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코낄 만한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인질, 납치 이런 부분에요. 또 협박범 이런 부분에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끌려갑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싸워야 그 사람한테 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야당들 참 오락서니가 웃깁니다. 됐습니다. 이 직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사과 이후에 이제 고리가 하나 풀어졌다 생각하고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서 강공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사당이 문준용 특검과 국회 보이콧으로 같이 압박을 해놨는데, 그런데 어제 벌어진 이 장관 한 명 탈락과 그리고 임종석의 국민의당에 대한 사과, 이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국민의당이 추경에 참가하기로 했다 그러고, 좀 이따가 또 바른정당도 오늘 아침에 추경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추경에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턴을 했습니다. 보이콧을 이어갈 명분이 약해졌다, 송영무가 사퇴했어야 된다 하면서도 이렇게 순식간에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자, 인사 걸림돌을 치워야 민생 추경의 출구가 열린다고 현 정부를 사실상 지지하는 제보 조작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 해서 동시 특검을 주장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하면서 야3당의 공조체제가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3당을 합치면 이 지금 한국당이 107석인가 그렇고,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 39석, 그리고 바른정당이 20석, 이러니까 160석을 훨씬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이나 장관 임명 등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어제 전격적으로 다른 두 야당은 무시하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명 중에 1명은 좀 잘라달라고 청와대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임종석, 이 전병헌 실장과 정무수석이 아마 국민의당을 방문을 해서 이 1명 정도는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 머리부터 잘라야 된다라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 추경 심사의 진보적 매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조차도 협치 물고 트는 쪽이 국민이 더 평가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청와대가 조대엽 하나 양보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대엽도 사실은 엉망인 인물입니다. 제가 조대엽이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에 출연했다가 출연료 떼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조대엽이 사실 문제가
있지만은 송영무는 조대엽보다 훨씬 더해서 조대엽의 문제가 송영무 앞에서는 어쩌면 좀 허접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청와대는 송영무를 밀고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의문인데요. 지금 국회 전반을 다 청와대가 자기 페이스로 자, 송영무, 조대엽 등 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를 경질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야당 3당이 공동 행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의당이 이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코너에 몰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 상층부로 현직 의원이나 지도부로 수사 방향이 확대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들은 이 애초에 이 5억의 진원지인 문준용 특혜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고 자신들의 복귀하고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그걸 받아들였고 어디 안 갑니다.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 여당의 근본적인 색깔이 우당이지 야당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호남 분들은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다고 생각하고 대선에서도 2대1 정도로 이 문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싹쓸이로 안철수 국민의당을 밀어줬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될 만한 문재인 후보를 밀어서 자신들이 당선시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민의당의 일종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이걸 마치 국민의당 수뇌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안심을 시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추미애 대표도 좀 질타하면서 성의를 보인다고 조대엽을 하나 죽이고 송영무를